조금 전까지는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을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100페이지의 김춘수의 강우라는 작품을 한번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김춘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출생은 1922년생이시고요. 그리고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20년 정도 넘었네요. 고향은 경남 통영이시고요. 유치환 쌤하고 고향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존재 본질을 탐구하는 쪽으로 시에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식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시 아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꽃이라는 작품이죠. 네, 존재의 본질에 관한 탐구를 이제 주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꽃의 소묘, 꽃을 위한 서시, 이런 작품을 지으셨죠. 그러면 이제 김춘수가 그동안 출제되었던 작품을 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은 제외하고 수능에 2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2번 나왔는데 이제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18년에 나왔으니까 7년 정도 차가 있습니다. 올해 나온다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것도 이제 대표작이죠. 그리고 모평인 강우가 여기 예전에 모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우가. 근데 그게 차이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가 되죠. 또 중요 작가이고 모평에 나온 작품이 15년 만에 나온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 선생님은 5개를 보겠습니다. 확률을 5개로 잡았습니다. 요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작품 전부 다 쌤이 좀 출제 가능성을 높게 잡았죠. 현대 시 9강 그렇게 잡습니다. 제목 강우 보겠습니다. 강우는 내리다, 그 다음에 비우, 내리는 비, 이렇게 되겠죠. 시를 금방 읽었습니다만 이 기상적 상황이 있잖아요. 기상 상황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기상 상황을 말하는 시는 없습니다. 이제 자연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인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죽은 슬픔을 비유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내의 죽음을 인한 슬픔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으로 시각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종의 추상의 시각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보기인데요. 3번에 보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색깔게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넙치 지짐이라든지 옆구리 담개라는 소재를 통해서 아내를 느끼다가 부재를 확인하게 되죠. 현타가 온 겁니다. 그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결국 절망체념하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와서 보기를 살짝 메모해 보겠습니다. 보기는 이제 아내와 사별입니다. 실제로 작가 김춘수 님이 200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아내와 먼저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99년에.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띠다가 이제 일상적인 소재를 확인하면서 아내를 좀 느낍니다. 근데 결국 부재를 확인하고 이게 일시적인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현타가 와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이제 그리움과 슬픔 이런 것들이 혼재된 감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 요 정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기를 읽지 않으면 이제 보기를 읽을 때보다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보기를 잘 보시면 작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혼잣말. 이 혼잣말을 하는 상황은 이제 의문형이긴 하지만 말을 건네는 어투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 갔지?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압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혼잣말 속에는 굉장히 내면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게 독백입니다. 독백입니다. 근데 여기 어디로 갔나라는 말이 2행에도 6행에도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어디로 갔지? 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디로 갔나라는 말이 3행에도 있습니다. 쌤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밥상과 넙치 지짐이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쌤 딸꾹질이 좀 나오네요. 아까도 딸꾹질이 좀 나와서 녹화를 하기 전에 이제 딸꾹질을 좀 진정시키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추임새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생방인 아니지만 생방의 리얼함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이 노란색 형광펜은 이제 일상적 소재가 되겠죠. 일상적 소재. 그리고 넙치 지짐이 냄새는 후각적 심상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그래서 의문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이제 죽은 사람이 말이 없는 거죠. 내 목소리는 에코가 돼서 또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니은다니까 현재법이 사용되었고, 이제 부재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지? 부재를, 아내의 부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만 자꾸 귀에 들리니까 방에서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우리 마누라 어디 갔지? 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형. 이 사람이 어디가 잠시 누웠나? 의문형 반복되죠.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나? 하고 의문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옆구리 담개는 담괴라는 증상이 옆구리 담개도 다시 도졌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일상적 소재라 볼 수 있겠죠. 노란색 형광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병을 앓고 있는데 뭐 심한 병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담이 걸리잖아요. 담이 그 피부 속에 뭉쳐서 생긴 멍울입니다. 생긴 멍울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면 그 메아리 하는 게 청각적 심상이죠. 내 귀에만 들리는 목소리가 되겠고, 아내의 부재를 확인하다가 이번에 그게 아닌가 보다 하는 부분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의 부재가 이번의 부재는 이웃에 간 거나 잠시 나간 일상과 다른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부분으로 한마디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이제 절망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이 부분을 쌤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둠과 비가 오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아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목인 비, 강우, 결국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슬픔을 시각화한 겁니다.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죠. 혹시나 하고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웃거린다. 현재법. 니은다가 이제 가군입니다. 나는 불이 죽는다 해도 는다 있고요. 결국 다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바른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이 부분도 아내 죽음의 슬픔의 크기를 시각한 겁니다. 슬픔의 크기가 고조된 것이죠.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니은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퍼붓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도치라고 볼 수 있고요. B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인정해,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허자는 체념과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아내를 위해 요 시기에 많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재, 아내와의 사별에 따른 부재, 이거로 이런 절망을 B라는 이미지로 잘 표현한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를 읽으면 아내가 잠깐 외출한 것처럼 느껴져요. 밥상은 차려놨지. 넙치, 가자미 이제 조립으로 보이는데 그게 참 냄새가 나는데 어디로 갔지? 하더니 왜 말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남편인 화자는 아내를 장례식을 했을 텐데도 현실에 돌아와 너무나 익숙한 반려자 배우자인 아내와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그 허전함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을 여러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딸꾹질 때문에 좀 마무리가 좀 잘 안 됩니다. 화대상심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자는 나, 대상은 아내라고 보면 되겠죠. 상황은 아내와 사별을 했고, 심리는 슬픔, 절망, 체념, 그리움, 이것들이 혼재된 감정입니다. 보편적인 가족과의 이별을 말하는 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꾹!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